통합 검색에서 경산 에어컨 청소로 치면 떠요. 아, 경산으로 대구가 아니라 이거네요. 네, 두 번째 있는 겁니다. 5월달 인플루언서는 뭐 제하고 1등이네요. 3월달 게 3등, 3월달 게 4등. 그렇게 아직은 경쟁이 이렇게 치열한 키워드는 아니네요. 네, 그리고 요즘 동영상 첫 번째로 뜨고요. 아, 볼까요, 한번? 잘하셨네요. 예. 훨씬 좋잖아요. 보는 음, 사람도 신뢰가 가고. 이거 어떤 그 에디터 쓰세요? 편집 프로그램은? 모바비 있었습니다. 아, 그거는 무료인가요? 유료인가요?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는데 무료는 7평가판 받고 안 되고요. 네, 아, 그냥 유료로 구입했어요. 뭐, 쓰는 데는 뭐 별 무리가 없고요. 네, 예전에 써본 다른 프로그램하고 비슷하길래 크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뭐 자르고 붙이고 하는 것도 탈 줄 아시고, 네, 지금 요거 다 제가 만들었거든요. 자르고 그러니까 붙이고, 지금 요렇게 인사말로 만들었는 것도 있고 그냥 사진도 있고 이런 걸 다 모아서 이제 네이버 TV용이랑 유튜브용도 영상을 만들어서 하니까 한 예. 3분 조금 넘는데 지금 유튜브에 좀 전에 올려놨거든요, 그래가. 오르셨어요? 예, 예. 실행력이 갑입니다. 아주 잘하시네요. 너무 힘들었어요. 오랜만에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근데 그게 돈이니까, 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예, 그거 안 하면 투자하는 돈이 게. 안 되니까, 네, 맞습니다. 예, 잘하시는 겁니다. 아주. 지금 요 썸네일도 그냥 요 정도 그때 말씀하셨던 것 예, 같아서. 이렇게, 네, 예. 뭐 전화번호도 빼고 그냥 요렇게만 했습니다. 디자인적으로 좀 말씀드린다 그러면, 네, 그레이 바탕에 지금 글씨가 블루톤이라 네. 눈에 안 띄어요. 아, 제 생각에는 네. 배경을 좀 어둡게 하시고, 아, 좀 더 어둡게요. 예, 글씨를 흰색으로 빼세요. 그럼 아, 훨씬 잘 보이죠. 그럼 그냥 까만 바탕에 흰 걸로 가는 게 더 낫다는 그러셔도 말씀이시죠? 되고, 네, 검은 게 아니고, 뭐, 블루 컬러도 상관없고, 예, 좀 짙은 색으로. 예, 예. 그러니까 요 색에다가도 흰색으로 빼는 게 더 잘 보입니다. 세련되게. 네, 예. 예, 지금 이거는 그냥 영상만 찍어서 자막 처리한 거거든요. 예. 이렇게 해도 뭐 괜찮죠. 멘트가 들어왔네요, 그래도. 예, 훨씬 좋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리고 그 이미지 일부러 줄이시나요? 네, 조금 이제 확대해서 보이려고 자르기 한 것도 있어요. 아니, 아니, 지금 이거 보면은 네, 가로가 사이즈가 작게 보이거든요, 보통으로. 네. 이거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작게 보이게 하려고? 작게 보이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기본 사이즈에서 이 포인트 되는 부분만 잘라내니까 확대돼서 보이더라고요. 조금 더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아니, 지금 사진이 작게 보여요. 크게 안 보여요. 더 크게 보여야 되는데, 아, 작게 보여요. 크게 보여줘도 됩니다. 일부러 작지 않고, 원본 그대로. 네. 아, 사이즈는 손 대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러면. 원본 그대로 하시면 커야 보기가 좋아요. 네. 사진이. 여기 잘 쓰셨네요, 여기 되게. 잘하셨습니다. 폰트를 일부러 이 폰트를 하신 거예요? 예, 그냥 했는데 제가 지금 보기에 별로 안 좋은 것 안 같아요. 그게. 좋죠? 예, 글씨 그냥, 읽기가 불편해요. 예, 그냥 기본 폰트 있죠. 고딕, 네, 나눔 뭐죠? 고딕인가 뭐 맑은 그거. 고딕. 예, 그게 보기 나눔 고, 편합니다. 예, 예. 아, 그냥 기본으로 다 바꿀게요. 예, 맑은 고딕, 나눔 고딕이죠. 네이버가 주는 예, 예. 폰트가. 예, 그냥 그걸 하시면 돼요. 그거 한 12포인트. 너무 작아요. 이거를, 지금 이게 15포인트거든요. 이 폰트는 작게 나오죠. 커도. 아, 그래서 그렇구나. 예. 나눔 고딕이 16포인트 정도, 보통으로. 네, 예, 네. 예. 이걸 모바일로 보면 되게 작게 보이거든요. 여기 피톤 치드가 나오잖아요. 그럼 네, 제가 한다 그러면 그 피톤 치드, 그 네. 숲속 그 이미지 하나를 어디서 가져와서 여기다 집어넣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 내용과 피톤 치드의 그 녹색 어우러져가지고 연관이 돼버리잖아요. 네. 조금 더 풍족해질 것 같긴 해요. 알겠습니다.
명함을 빼셨네요. 네, 그 너무 반복적으로 넣는 네, 것은 그거 네이버 빼면 토큰만. 됩니다. 예, 예. 요 글 참 좋습니다. 이렇게. 폰트만 나는 고딕으로 하시고, 네, 요 정도는 그냥 볼드하게 처리해 주시고, 컬러 안 넣어도 돼요. 그냥 볼드. 제일 네, 세련된 게 뭐냐면은요, 컬러 안 네. 주고, 다 그 검정색 폰트인데, 강조할 거는 볼드체만 주면 돼요. 그럼 되게 세련돼 아, 그냥, 보여집니다. 두껍게만 예, 적어주면. 그래 눈에 탁 띄거든요. 그래서 광고, 뭐 신문 광고나 뭐 잡지 광고 딱 이렇게 보더라도 얇은 체에다가 강조할 게 딱 두꺼운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예. 눈에 더 잘 띄어요, 가독성이. 음,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좀 봐드릴게요. 네, 아주 잘 쓰셨네요. 되게 풍성해지고. 이건 네. 요건 완전 100점. 음. 앞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닌가요? 그럼 계속 이렇게 하면? 좋아요, 괜찮아요, 포맷이. 네. 예, 상관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갔던 고객님들 댁에는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인사말 영상을 찍었거든요, 계속. 아, 좋아요, 이런 거. 음. 그 혹시 물어보셨어요? 이 고객한테 인터뷰. 인터뷰는 아직 안 아, 했어요. 그냥 슬쩍 물어보세요. 짧게 한 네네. 10초라도. 어차피 영상 하실 때 모색 처리하시는 방법 아시잖아요. 네, 모색 해드린다 그러고, 뭐 음성만 네. 나가는 거니까 음, 짧게라도. 알겠습니다. 그거를 마지막에 집어넣으시고, 그러니까 처음에 대표님 인사하시고, 작업 다 끝나고 마지막에 인터뷰 딴 거 집어넣으시고, 네, 거기다 또 음, 자막 집어넣으시고. 인터뷰 딸 때도 고객님 인터뷰 따시고, 카메라를 또 나한테 해서 내가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네, 한 영상 안에 고객과 내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네. 훨씬 더 신뢰도가 쌓이죠. 그거를 알겠습니다. 광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터뷰 광고는. 음, 유료 광고 하실 때. 하나 더 추가할 만한 거는, 이렇게 지금 단락을 나눴잖아요. 이렇게. 네, 그 단락을. 네, 그러면은, 우리 그 전자제품 카탈로그에 보시면은, 각 영역마다 사진 넣고 소제목 있고 카피 있잖아요. 네. 사진, 볼트체 헤드라인, 그 설명. 이런 식으로 단락마다 소제목을 달아주면 훨씬 좋아요. 뭐 인형고 같은 거 써서요. 예, 예. 여기 블로그에 보시면 소제목 여기 쓰는 공간이 있잖아요. 네, 인용구 예, 말고. 네. 소제목 하시면 글씨가 크게 보이잖아요. 예,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HTML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런 구조상 뭐가 좋으냐면은 요 글 안에 헤드라인이 존재하고 소제목이 존재하고 바디 카피가 존재한 이런 구조가 있거든요. HTML에는. 네. 그러면 네이버가 판단할 때 이거는 헤드라인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에 소제목 하나 더 달아주면은 더 완벽한 구조가 돼버려요. 보는 음, 사람도 편하고 그래서 딱 잡아주니까. 만약 이거를 제가 한다 그러면 2년 만에 다시 청소하시는 고객님, 그거를 소제목을 볼드하게. 네, 그래서 이건 뭐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고. 예, 그래서 뭐 테스트를 위해서 파워를 눌러봅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집어넣어 주시는 거. 이렇게 강조할 거는 크거나 볼드하게.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구태여 뭐 소제목 안 다뤄도 되는 거죠. 이게 강조해 예, 주는 거니까. 또 제가 한다 그러면 이상적인 냉기의 범위는 9도에서 12도 사이입니다. 그럼 우리 인체에 9도에서 12도 사이가 어떤 상태인지를 조금 더 적어주면 더 친절한 글이 될 것 같아요. 음, 이게.
그러니까 봄 날씨에 어느 정도 그 정도 뭐 온도다라는 그런 부분 예로 하나 더 적어줘도 읽는 사람이 한 번에 딱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게 소제목을 해주면 좋죠. 볼드하게. 네. 이것도 그냥 검은색으로 하시고. 조금 더 친절하게 한다 그러면 곰팡이에 대한 얘기도 써주면 좋아요. 이 밑에다 조금 더. 곰팡이가 왜 해로운지에 대한 얘기도 슬쩍 넘겨주고 좋습니다. 이건 되게 잘하셨습니다. 아주. 여기도 조금 더 친절하게 한다 그러면 고압 세척이 뭔가를 조금 더 풀어주는 것도 도움되겠죠. 소비자들한테는. 이 부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단어 나열이 아니라 그 단어의 뜻도 좀 적어주면 훨씬 더 글이 되게 풍성한 글이 돼버려요. 오히려 더. 네. 왜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셀프 주차하는 거, 셀프 세차하는 거 있잖아요. 고압 분사기. 네. 그런 거 하나 쫙 넣어줘도 되고요. 음. 그런 거는 더 유머러스하겠죠. 오히려 더. 이 곰팡이는 그러면은 아까 네. 고압 분사기로 하는 건가요? 예, 이런 분해한 것도 그렇고, 이제 아까 냉각핀에 도포한 것도 다 고압 세척으로 세척을 하는 겁니다. 고압 세척으로. 예, 지금 고압 세척하는 영상을 보통 찍는데 요때 안 찍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게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팍! 하면 뭐착 날아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 이런 말 나온 김에 한번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유튜브 영상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PC 수리하시는 아저씨거든요. 본체 내부 뜯어보면 먼지가 되게 많잖아요. 그걸 좀 보여주는 거예요. 이 상태라 이거죠. 누구나 공감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근데 이거를 청소하는 걸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보면서 사람들이 공감을 가져요. 내 것도 저렇겠지. 이게 조회수가 169만 조회수 유튜브에서. 그러니까는 요렇게 작업하실 때 그 더러운 거 있잖아요. 그걸 예. 강조해서 보여줘야 돼요. 너 불안하잖아. 불안하지 않아? 이렇게 더러운데? 정식으로 해줘야 돼. 라는 거를 자극적으로 툭툭 던져줘야 돼요. 공포심 유발. 그거를 내가 다 정리해 줄게라는 거를 해결사 역할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청소한 상태를 좀 말리는 건가요? 아니, 청소하려고 이제 다 화장실로 들고 들어간 거예요. 아직 청소한 건 아니고 이것도 청소하는 모습을 찍어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예, 그때 왜 그런지 근데 보통 찍는데 예, 지금 그때 깜빡하셨구나. 조금 놓쳤어요. 예. 더러운 거를 집어넣어줘야 돼. 군데군데에다가. 불안하도록 네. 고객이 비포에 붙어. 그러니까 늘 지금 에어컨 청소는 이런 순서에 의해서 작업을 하시나 보죠. 순서가.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음식 만들 때 요리 레시피 할 때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그럼 고객이 볼 때 조금 더 머물고 주목할 수 있다 그러면 요 순서에다가 앞에다가 숫자를 번호를 집어넣든가 그 네. 순서를 한번 넣어 보세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걔를 좀 볼드하게. 네. 그럼 딱 주목이 가요. 이런 식으로 음. 이분은 청소를 해주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럼 얘보다 훨씬 더 가소성이 뛰어나고 정리가 돼 보일 겁니다. 블로그의 네. 글 자체가. 다행히 본문의 키워드는 많이 반복 안 하셨네요. 예, 그걸 최대한 이제 예. 예전에는 그게 어색한데 넣어야 된다고 해서 넣으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오히려 그거를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최대한 그걸 빼기 시작하니까 계속 빼려고 잘하신 겁니다. 의식하면서 썼거든요. 예. 그래도 상이 뜨잖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뜨잖아요, 상이. 아마 이 사진 올릴 때 아마 그 사이즈를 보통으로 설정하신 거 아닌가? 넓게 하신 게 아니고? 그 기본 사이즈요. 예, 예, 그거를 예. 만든 것 같은데 그러면 예. 이걸 자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올리실 때. 원본에서 그냥 확대한다고 자르기 한 건 있어요. 그냥 원본 그대로 집어넣으세요. 지금 그전에도 다 사진 작았거든요. 이게 다 작았어요. 사진이 다. 보통 휴대폰으로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어떤 거요? 예. 휴대폰으로 이제 예. 모바일로 이제 작성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하려니까 PC로 하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까지는 거의 모바일로 작업을 많이 했어요. 아, 모바일로 해도 사진은 크게 들어갈 텐데. 일부러 설정해서 보통으로 안 하는 나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사진 설정을 그냥 원본으로 두라는 예, 원본 말씀이시죠? 그대로. 이런 거에는 마지막에 뭐 전화번호 집어넣어 좋습니다. 네. 영상 안에다가. 지금 요거 말고 이제 제가 유튜브로 만들었는 거는 예. 아예 위에다가 계속 박아놨거든요. 아, 채널 이름이 뭐예요? 그냥 바른 홈케어예요. 예, 이건가요? 지금 첫 번째 뜨는 이건가요? 거예요. 제일 위에 뜨는, 예. 예, 그냥 계속 박아놨거든요. 너무나 무식하다. 조금 너무 줄이는 게 낫겠죠. 커요. 그럼 이 구석에다 조그맣게 넣어도 다 잘 보입니다. 이렇게 넣어도. 위가 잘리잖아요. 대표님 얼굴이. 예, 위에가 크니까 답답해 보여요. 아니면 다른 홈케어 로고를 여기다 조그맣게 집어넣으시고 예. 전화번호 이쪽에다 조금 집어넣으시든가. 너무 커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런 거를 만약에 이게 이제 지금 이렇게 코칭을 해주시면 예. 이거를 새로 좀 편집을 해서 다시 올리고 이걸 내리는 게 낫죠, 그러면. 그게 낫죠. 지금 조회수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예. 이러면은 사람들이 부터 광고로 보거든요. 작게 예. 이쁘게 집어넣으세요. 이거 전체를 다 그냥 지금 전화번호 박스 있는 사이즈 정도로 다 줄이면은 괜찮을까요, 그러면? 요 사이즈로요. 예. 그보다 더 작게 넣는 게 작게 나은가요? 하셔도 돼요. 네. 여기다가 그냥 보이기만 하면 되니까. 보이면 됩니다. 예. 네. 가능한 세련되게 해야 회사의 값어치가 세련돼 보이고 좋아 보여요. 왜 우리 인쇄 골목에 그 크게 한 인쇄물은 세련돼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큰 회사에서 만든 그 인쇄물들은 작고 세련돼 보이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게 더 보기 좋습니다. 비주얼적으로. 글씨체는 나쁘지 않은가요? 예? 글씨체는 괜찮은가요? 괜찮습니다, 이런 거. 근데 디자인상 사람들한테 신뢰를 주는 글씨체는 꼬딕체예요. 고딕체요. 고딕체. 그러니까 나눔 고딕도 고딕이잖아요. 맑은 예. 고딕도 고딕이고 그런 걸 써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많이 쓰는 거는 배달의 민족체 있죠. 네. 그 배달의 민족체 중에서 윤체인가 뭔가 있어요. 배달의 민족. 좀 그거를 많이 쓰고요. 헤드라인 같은 거 잡아줄 때. 다른 업체가 한 거 보셨어요? 유튜브에서? 이게 업체별로 다른데 어떤 업체는 그냥 사진만 슬라이드식으로 만들어서 그냥 만들어 놓은 업체도 있고 또 이제 좀 이름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뭐 무지개 클린이나 힐라난 드릴이라는 업체가 저희 업종에서는 이제 그 유튜브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분들 보면 한 분은 그냥 본인이 직접 하시고 한 분은 업체에 맡겨서 아예 영상 만들 때부터 디렉터가 붙어가 하더라고요. 투자하시는구나. 예, 그래서 그걸로 돈을 버시는 분이 있어요. 이걸 하시는데, 그냥 예. 이걸 보여주고, 그걸로 어그로 끌고, 이제 사람들 교육하는 걸로 돈을 버시더라고요. 보니까. 예. 머리 잘 쓴 거죠. 예, 맞아요. 요 사람이 많이 보이네요. 예, 이 사람 거는 이제 업자들이 좋아하는 영상이에요. 이게 이제 업자들이 보기 편하게 1인칭 시점으로 영상을 뭐 앞에다가 뭐 예, 영상을 찍어갖고 이제 저희가 작업하기 좋도록 설명을 해주거든요. 대표님은 그 타깃이 업체가 아니라 소비자들이죠. 예, 소비자 영상이라서 굳이 디테일하게 분해하는 걸 보여주고 싶진 않거든요. 이 사람들은 업체 대상이고 타깃이. 예, 주로 업체 대상이에요, 이분들은. 지금 설치 중인데 근데 업체 대상이라고 해도 보는 거는 뭐 소비자도 보긴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은 게 실상은 업자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이제 이렇게 보여주면 소비자들이 이제 집에서 다이로 풀어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분들이 타겟인데 그분들이 이걸 보고 따라해서 청소를 하라는 게 아니라 하다가 안 되니까 전화하라고 만든 영상이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하나 전략이죠, 뭐. 저 따라하는 사람 열에 하나도 없을걸요, 아마. 잘 없죠. 집에 뭐 전동 드릴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직원 한 분 같이 하시면은 이렇게 같이 나가서 찍어주면 좋죠. 일하시는 예, 분. 뭐 보통 이제 바쁠 때는 저도 이제 뭐 같이 가서 하고 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옆에서 찍어주고 하거든요. 예. 핸드폰으로 찍으시죠, 지금은? 예,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데 아예 그냥 삼각대를 세워놓고 하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많이들 하세요. 예, 그렇게 하라고 하고 아니면 뭐 고프로 같은 거 쓰면 또 영상 자체가 이제 편집이 잘 되도록 만들어지니까 그걸 쓰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고프로도 많이 쓰시고. 네, 근데 고프로 괜찮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뒷가 하나 사셔서 네. 그걸로 찍는 게 제일 좋습니다. 화질도 좋고. 음. 핸드폰보다는 뒷가가 낫죠. 아, 이거 이렇게 아, 하는구나. 뒷차가 낫다고요? 예, 캠코더. 아, 핸드폰보다 더 좋으니까 그게. 네. 이거는 고객이 직접 한 건가 보네요. 리뷰하는 사람이. 대표님 같은 소업체가 상관없어요? 뭐가 상관없다고요? 대표님 같은 혼자 하시는 사업자분이 청소하는 거. 아, 큰 업체 말고. 예. 이 사람이 그거 같은데? 아닌가? 위에, 아까 바로 위에 무지개 클린이라고, 무지개 어, 클릭. 예, 조금 더 내리셔야 돼요. 조금 더 내리면, 이분도 있고, 스킬업이라고, 지금 요 바로 검색창 바로 밑에 뜨는 거 있거든요. 요거요? 그, 예, 스킬업. 그분도 있고, 이분은 진짜 업자들을 위한 영상을 만든 분이거든요. 업자 대상. 원래 타겟층이 이 영상을 만들어서 그 교육 서비스 하려고 사이트에서 유료 서비스 하려고 만드셨던 분이라서, 아, 예, 그래서 아예 이렇게 해놓고 교육장에서 제품을 다 갖다 놓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 근데 사람은, 결국은 안 됐어요. 그게 유료 서비스가. 그래요? 예, 유료 서비스가 잘 안 돼서 그냥 자기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냥 오픈을 했거든요. 그냥 공개적으로 다 보라고. 아, 근데 이건 이 진짜 사람이, 업자들이 좋아하는 영상이에요. 그 공부 많이 되겠네요.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도움이 많이 되죠. 예. 아까 그 사람이구나. 예. 그 많지가 않네, 밑에, 그죠? 예, 밑에 무지개 클린이라고 있고, 뭐, 무지개 클리닉이 어디죠? 아까 지나가서 아까 지나갔습니까? 전에 보셨던 거, 기록, 조리. 예, 여기. 요거. 네, 이분이 매나 이제 그 소비자도 보고 이제 업자도 보는데 이분은 이제 그래서 작년에 교육장을 차렸어요. 아, 예, 경남 사천에 계시는 분인데, 자기가 이제 교육장도 만들어 놓고 이제 교육도 해요. 대표님도 그럴 생각 있으세요? 뭐 가능하다면 할 생각은 있는데 사실 교육장까지는 전 잘 모르겠고요. 그게 돈이 되나요? 일단 한 2주 가르쳐 주는데 한 250을 받거든요. 그럼 뭐, 해도 되겠네요, 뭐. 예, 근데 이것도 이제 물론 뭐 그 교육을 해서 이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예, 예. 그렇게 하는 분인데 이분도 이제 뭐 소비자들도 이거를 많이 보더라고요. 하고 요즘은 또 이분보다 더 디테일하게 만드는 영상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데 이게 한 3, 4년 전만 해도 서비스 기사들도 많이 봤어요. 아, 왜냐하면 서비스 기사들도 이 분해해서 수리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예. 이분 영상을 많이, 이분도 거의 전국구, 저희 업종에서는 전국구 네임드거든요. 아, 이분은 오래 하셨네요. 뭐, 2019년도, 예, 그 전 거부터 있어요, 이분. 4만 2천 조회수. 이분은 그 광고 수익 많이 받겠네요. 예, 조금 나올 것 같아요, 이분은. 네.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음, 댓글 많이 달리네. 그쵸? 예. 예. 댓글이 많이 달려야 돼요. 2만 명. 이분도 주기적으로 계속 이제, 올리시거든요. 예. 이분도 뭐 되게 대표님만큼이나 되게 열성적인 분이시네. 근데 이분은 앞서가신 거죠. 그쵸? 오히려 마케팅이 그렇죠. 있어가지고. 네.
이건 5만 조회수가 나오네요. 그 많이 나왔네요. 가격, 이런 것들, 소비자들이 혹하는 것들. 예전 게 조회수가 많이 나왔고, 최근 거는 좀 안 나오네. 최근 거는 이분 거보다 이제 더 도움이 되는 영상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요? 예. 그러면 그 대표님만의 차별화 포인트를 하나 둬야 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분을 따라잡을 수가 없잖아요. 예, 사실 뭐 이분을 따라잡고 싶은 생각은 사실 없거든요. 이게 어, 이제 이런 영상을 보면 왜 되게 재밌게 하라 하고 뭐 그런 거 많더라고요.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여자 개그우먼처럼 생겼는데 그 사람이 이제 직접 자기가 세탁기도 뜯고 뭐 에어컨도 뜯고 하는 그 사람은 조회수가 엄청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개그맨이요? 이게 비업자인데 네. 이제 그냥 자기가 뭐 여자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보여준다고 이제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건 대표님은 다르잖아요. 예, 그거는 예, 조금 달라요, 성격은. 예. 그래서 우린 이게 업이고, 그 사람은 그게 업이 아니고. 예, 그냥 컨텐츠만 가지고 예. 방향을, 그 대표님 안에 좀 크리에이티브한 게 뭐가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더라도 다 사람마다 특징이 다 다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를 어떻게 줄 것인가를 정하시고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요 유튜브 같은 것도. 근데 어차피 우리가 근무하실 때 이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업로드 하실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뭐 편집에서 조금 더 강점을 보일 것인지, 아니면은 뭐 내 멘트에서 좀 차별점을 줄 것인지, 화면에서 줄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좀 포인트 하나 잡아주시는 게, 나만의 시그니처가 하나 딱 있는 게 되게 예,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도 저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댓글 달아주는데, 제 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되게 쉽게 설명해 준다 그래요. 쉽게. 음, 다른 그 유튜버들보다요. 그래서 자신만의 그 특징 하나가 딱 있어주는 게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유튜브 내에서는. 그거 뭐 블로그도 마찬가지고요. 이분은 현장 거를 찍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강의 또 하네요. 예, 따로 자기 하고. 작업실에서 이제 따로 또 그냥 뭐 음, 설명해주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예. 이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은 것 같아요. 고객들한테는. 예, 이거는 업자들 음, 보기 좋으라고 업자를 해요. 보라고 한 것 같긴 예, 한데, 그 조회수가 700개밖에 안 나오네. 예, 예. 1년, 한 달 됐는데도 이거밖에 없는데, 대표님은 철저하게 고객 위주로 하세요. 고객 예. 소비자 위주로. 이런 거는 뭐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식도 집어넣으실 생각이세요? 예, 그냥 현장 하는 거 말고 이제 그냥 따로 이제 뭐 제품 사용 관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그냥 소비자가 잘 모르는 거 이제 저는 이제 아까 지금 말씀하시다 보니까 제가 그냥 든 생각은 저는 현장에서 소비자랑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게 컨텐츠예요. 예, 그래서 이제 소비자한테 이제 에어컨을 가도 세탁기 관리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예, 그렇게 이제 신뢰를 많이 쌓거든요, 저는. 그래서 언젠간 세탁기를 또 할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안 그래도 한번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그, 이것도 하시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인이든 누구든 간에 네, 만약에 에어컨 청소 의뢰가 왔어요. 네, 그럼 그분한테 뭐 가격을 뭐 반값으로 해주고, 이렇게 뭐 얼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조건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이벤트도 좀 하시나요? 음, 사실 제가 지인 대상으로는 아예 예, 제가 먼저 이거를 한다고 홍보하고 다니질 않아서 사실 그러려면 할 수 있는 경로가 되게 많은데 예. 예, 뭐 활동하던 그런 뭐 동호회도 있고 뭐 교회도 오래 다녔었고 이래서 하려고 그러면 지인들한테 먼저 할 수 있는데 사실 영업으로 따지면 지인이 1순위잖아요, 제일 사실은. 좋죠. 근데 그게 사실 그렇게 안 하고
이제 하려니까 시간이 좀 이게 조금 속도가 느리긴 한데 안 하고 하려고 지금 최대한 지인을 안 쓰고 있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그런 지인 찬스를 활용해서 그 컨텐츠가 일단 몇 개가 쌓여야 되는 거고요. 그런 거가 이제 조금씩 알려진다 그러면은 일반 고객들도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인 찬스를 한번 해보세요. 몇 분 정도를. 그 음, 다음에 하실 때 카메라를 2대 쓰세요. 카메라를. 네. 하나는 전체 하시든가, 하나는 네. 그분만 찍고, 음, 그런데 편집을 하세요. 네. 예, 그분도 나오고, 나도 나오고, 전체도 네. 나오고. 그건 할 줄 아시잖아요, 편집은요. 네, 겹쳐넣기 예, 되니까. 예.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신뢰가 가요.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유명인들 말고. 그래서 그런 인터뷰 형식의 이 컨텐츠도 보기 좋습니다. 일반인들 대상으로. 일단 일반인들이 광고에 나오면 보는 사람들이 신뢰가 갖잖아요. 이분은 마케팅에 대한 중요한 거를 아셔서 예전부터 쭉 하셨네요. 네. 뭐 잘하시네요, 이분. 그렇게 유튜브 요 블로그에 쓰실 때 여기다가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영상을 집어넣는 것도 그걸 내가 해결해 줬다라는 안심해라. 음, 그런 구조가 돼야 돼요. 음, 그 구조에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이죠. 6가지의 그 구조를 만들어 보세요. 한번 글 쓰실 때. 예, 지금 첫 번, 저한테는 제 블로그 화면밖에 안 떠요. 그래. 저 화면을 제가, 보이시죠, 이제? 네, 예. 예. 6가지의 포인트를 딱딱 집어넣고 여기에 맞춰서 글을 써보세요. 이제부터는. 네.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네 문제가 혹시 이거 아니야? 근데 그게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이 너처럼 그런 경험이 있어. 네 주위에. 네뭐 이런 뭐 곰팡이라든가 청소할 때. 근데 네가 그러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래서일지라도 그거를 내가 해결할 수가 있어. 해결책을 제시를 해 주시고요. 제시를 근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사진과 영상이라든가 그걸 집어넣어 가지고서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 됐어. 근거 자료를 제시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어떤 도표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청소하기 전에 뭐 먼지 지수가 얼마였는데 청소하니까 몇 프로 줄어들었더라 그런 어떤 수치가 있다 그러면 그걸 집어넣자는 거죠. 그런 데이터 같은 것들을. 그런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나도 이 바른 홈케어한테 의뢰하게 되면은 뭐 이 사람들처럼 깨끗하게 되겠다라고 이제 신뢰가 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네. 고객 저항감 너무 비싸지 않을까라는 게 아마 주부들의 경우에는 되게 심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서비스로 이렇게 AS를 해드리고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타 업체에 비해서 비싸지가 않다라는 그런 안심할 수 있는 가격대를 제시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글로 쓰면 안 되겠죠. 그건 이제 유도할 수 있도록 네. 전화라든가 톡톡이라든가. 그래서 글 쓰실 때 6가지의 함정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일부터라도요. 네. 예. 그러면은 고객들이 볼 때, 맞아, 저거 우리 집이 저래. 우리도 저랬는데, 근데 그때 다른 업체한테 했는데 마음에 안 들었어. 막 그런 것들이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에서 했던 사람들도 우리의 블로그를 보고 갈아탈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아마 효과적으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글 쓰실 때 이제는 요 함정 안에서 한번 써보세요. 습관을 들여보세요. 거의 모든 게 이런 겁니다. 유입이 막 하루에 1000명 들어오고 댓글도 많이 달리는데 물건을 안 사면은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 네. 이유가 포스팅 안에 이러한 함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함정을 넣어야 이게 공감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구매까지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6가지의 요 함정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일단 유입을 시켜야 돼요. 내 블로그에. 일단 내 가게에, 오프라인 가게라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구매될 확률도 커지는 겁니다. 이 유입 관련 키워드는 우리가 지금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쓰게 되면은 상위에 뜨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 네. 유입을 통해서 이제 매출될 수 있도록 요 30%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키워드로 유입이 된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것들을 툭툭 던져주고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어. 아주 좋은 가격에 안심하고 한번 전화해봐. 그거를 이런 비율에 의해서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댓글로 물어보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이제. 네. 예,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하나도요, 그렇죠? 근데 왜 없었냐면은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해서 그래요. 아까 쭉 서술 형식으로. 글 안에 드라마틱한 뭐 주인공과의 갈등 요소라든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나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거에 맞게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은 포스팅 하나에서 읽을 거리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유입을 많이 일단은 시켜서 유입된 사람들한테 매출까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함정을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건 제가 말씀드렸었죠. 키워드 도구 활용하는 것, 네이버 키워드 도구는. 네. 그리고 이제 요 셀러 랩스와 셀러 마스터, 헬프스토어라는 거 제가 자주 보는 게 있는데 이거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셀러 마스터는 들어보셨죠? 그 사이트는. 아, 네. 네. 여기서 키워드 마스터 해가지고 원하는 키워드를 치셔서 뭐 검색량이라든가 문서 수라든가 관련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관 키워드라 그러는데 이것도 다 우리 포스팅 제목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원룸에서도 많이 의뢰가 들어오나요? 네, 예. 네, 원룸 별거리 많이 들어요. 네, 뭐 이런 것도 키워드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가격 같은 거가 이렇게 다이렉트로 쓸 수가 있나요? 근데 가격 다이렉트로 쓸 수는 있지만, 그거를 쓰는 사람은 없어요. 예. 이런 것들은 아마 이렇게 뭐 돌려서 말하는 그런 식의 글이 될까 네. 하네요. 예. 그게 이제 뭐 분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아니면 제품에 네.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얘기해요. 예.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정보성 키워드겠죠. 청소 방법. 이런 게 이제 유입될 수 있는 거. 유입을 통해서 여기서 구매일으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근데 거의 다 되게 경쟁 정도가 좀 심하네요. 그렇죠? 네. 높으면 높을수록 이 키워드로 글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청소 용품 같은 것도 이건 아마 업체들이 많이 쓰는 그런 키워드 같은 거. 원하는 키워드 쳐가지고서요. 이 경쟁 정도 보시고 비율을 보시고 좀 약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거 포시하는 것도 도움 되실 겁니다. 그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예. 이 키워드라는 게 제가 잘못 알고 있던 게 이제 해시태그로 거는 단어들이 키워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별개죠. 해시태그. 예, 근데 지금 이제 소장님이랑 이 강의를 들으면서 들은 거니 이제 키워드는 그냥 이제 단어, 노출되는 단어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지난번에 이거 웹마스터 그러니까 이제 키워드 마스터 이제 도구 활용하는 거 있죠, 네이버에서. 예, 거기서 키워드 이제 도구. 경쟁이 좀 약한 키워드들을 잡아서 그거를 먼저 잡아 올리는 게 낫다고 하셔서 든 생각이 이제 그런 키워드를 조합해서 글을 이제 만들면 그게 훨씬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런 단어들만 이제 조합을 해서 그게 들어가는 글을 쓰도록, 그래도 그런 작업을 한번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하는 품목별로 예, 예, 이제 조금 약한 키워드들을 이제 따로 이제 글감으로 정해가지고, 예, 예. 그걸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안 그래도. 예. 네이버가 그걸 보여주는 이유가 유저들이 네이버에 들어와서 그런 단어를 치고 있어라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숫자로. 네. 그럴 때 우리는 그걸 써야 돼요. 우리 사업자들은. 네.
그래도 최근에 이제 제가 글을 쓰면 그 글의 통계를 보는데, 잘하셨습니다. 그래도, 예, 안 그래도 이제 쇼파 같은 경우도 제가, 쇼파로 썼는 게 조회수가 그냥 다른 거에 비해서 최근에 올린 것 중에 그냥 조금 많이 나오는 게 있어서, 예. 그거를 검색해 보니까 이제, 패브릭 쇼파 뭐 얼룩 제거, 쇼파 얼룩 제거, 뭐, 음. 패브릭 쇼파 관리, 뭐, 이런 걸로 잡아서 들어왔더라고요, 아, 예, 보니까.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이거를 키워드, 이런 걸 포인트를 줘야 되는구나. 그냥 단순히 뭐, 어디 청소업체 이런 것보다 그쵸, 그런 그쵸. 생각이 예. 들더라고요. 그 데이터를 신봉하셔야 됩니다. 네. 내 머릿속 상상력은 버리시고 네이버가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를 100% 신뢰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품목들에서 그 품목을 검색하는 이제 키워드가 이제 뭐, 제가 생각한 거랑 다른 키워드로 이제 검색을 해서 들어오면 그게 더 주가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렇죠. 거기 없는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네. 세부적으로. 그리고 셀러랩스라는 거, 요 사이트도 있는데, 요거는 제가 많이 쓰는 사이트예요. 그럼 그럼 카카오 이런 통계 계정으로 사이트는 그러면 이거는 뭐 유료예요? 다 이런 무료입니다. 다 무료 사이트예요? 네이버에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키워드를 여기다 다 이렇게 데이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 네이버 키워드 도구 있잖아요. 네. 거기 있는 것들을 그냥 얘들을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여기에서 그래서 조금 더 보여주기 쉽게 이제 편하게. 만들어. 그렇죠. 음, 그럼 만약에 뭐 어차피 청소 이건 오늘 날짜 데이터입니다. 늘 하루 네. 당일 이런 것들 연관 키워드 조회를 하시게 되면은 이 네 네. 가지 키워드에 대한 연관된 키워드를 또 다 보여줍니다. 여기에 지금 이거는 블로그에 대한 문제니까 그 블로그 등록 수를 보여주고요. 경쟁률도 같이 보여줍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보여주잖아요. 엑셀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죠. 네. 그럼 얘가 다운이 돼요. 이거 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하는 네. 방법 그대로. 엑셀 데이터 보이시나요? 네. 예. 예, 예. 여기 보시면은 블로그 등록 수가 나옵니다. 여기는 연관 키워드가 나오는 거고, 네. 우리가 아직 블로그에 대한 그 성적이 높지가 않을 경우에는 블로그 등록 숫자가 적은 걸 공략을 하시면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럼 얘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 혹시 엑셀 쓸 줄 아세요? 그냥 간단하게만 쓸 줄 간단한 거. 알아서. 예, 이거 이제 순서대로 할 수 있는 게, 전 엑셀 전혀 모릅니다. 근데 쓰는 네. 것만 아는데, 선택하시고, 정렬 및 필터에서 내림차순으로 하게 되면은, 높은 거 위주로 나옵니다. 블록 숫자가. 네. 키워드가 나오고, 여기에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써봤자 노출이 안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등록 숫자가 1000단이라든가, 아니면 10,000단이라든가, 그런 키워드 중에서 내 거를 찾아내시면 돼요. 조회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뭐 PC, 모바일 따로 돼 있고 합계가 되어 있거든요. 이럴 때는 PC와 모바일 따로 있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한 다음에 버려버리시고 통합된 것만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월급 검색 수를. 이것도 많은 거대로 보려고 그러면은 항목 선택하시고 내림 차순으로 하시게 되면은 높은 것부터 나옵니다. 당연히 블로그 숫자 바뀌게 되고요. 그러니까 블로그 수는 적은 거, 근데 검색 수는 많은 거, 그런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 수는 적은 거, 근데 그러니까 상품 수, 업자는 적은데 검색에 많은 소비자가 그런 걸 찾아내야 돼요. 경쟁률이 적은 것부터 공략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검색 수가 나는 1000단위부터 좀 하고 싶어. 그러면 이게 지금 1000단위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몇 가지를 보기 쉽도록 칼날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블로그 등록 수가 또 내림 차순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선택하시고 내림 차순으로. 그러면 이렇게 변해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이제 블로그 숫자가 적고 검색량이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을 찾아내셔서 여기 있는 키워드를 제목으로 달아서
쓰시면은 훨씬 더 전략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진짜 힘들더라도 이런 데이터 활용해서 하는 법이 올해 좀 몇 달 하신다 그러면은요, 이건 자동적으로 이제 떠오를 겁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필요 없는 것들은 버려야겠죠. 이런 거는 얼마나 좋아요. 경쟁률이 작고, 요 셀러랩스 요 데이터를 활용하시면은요, 생각보다 좋은 키워드들을 잡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저는 이제 물건을 팔 때 이거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은 블로그는 버려버리고 상품 경쟁률과 상품 검색 수와 저는 검색 수만 보거든요. 세 가지를. 그래서 검색 수가 많고 경쟁률이 적은 것을 차지하는, 블로그는 마찬가지입니다. 예. 등록 수가 작고 검색이 많은 키워드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걸 찾아내서 앞에다가 뭐 지역 키워드 집어넣든가, 예, 그런 것들을 써보시면 훨씬 더 전략적으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네. 하나만 더 사이트를 좀 참조해 드릴게요. 헬프스토어라는 것도 있어요. 예, 뭐 키워드 도구 눌러서 싱글 눌러서 여기다도 원하는 거, 만약에 뭐 에어컨 청소다, 여기에 이렇게 보기 쉽게 해줍니다. 블로그 수가 되게 많죠. 네. 카페 글 수도 많고, 지식인도 8만 건이나 있네요. 경쟁 강도가 7.7, 10 이하니까는 그렇게 센 건 아닌 것 같아요. 숫자 많다 그러더라도. 연관 검색어가 나오고요. 이게 다 이제 우리가 쓰는 그런 키워드들이잖아요. 네. 벽걸이 뭐 부산인데 뭐 여기다 경산 뭐 대구 이거를 집어넣고, 얘가 섹션이 이제 뭐 쇼핑에 있고 어디 있고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언제 많이 찾더라 그래프. 그래서 그 네이버 키워드 도구에도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프가 네. 그 키워드를 몇 월 달 많이 찾는지, 그리고 이렇게 모바일을 많이 찾는지, 남자 여자 비 어떻게 되는지 연령대 같이 보여줍니다. 세 개를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성이 뭐 80%고 모바일이 80%고 연령대가 30대라 그러면 우리나라 30대 여성에 대한 공감 가는 얘기를 써야 돼요. 블로그에다가. 그냥 쓰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30대 여성 주부가 가정일을 하는데 뭐가 문제인지, 또 사회적으로는 어떤 고민이 있는지, 그런 거리들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블로그에 글 쓸 때 이야기거리가 자연스러워져요. 만약에 애들이 있다 그러면 애 얘기도 좀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그럼 글을 보면서 이제 공감이 되는 거죠. 설득이 될 수가 있는 것 같고. 이런 사이트도 한번 통계해 보실 때 참고해 네. 보시면은 크게 도움 되실 거고, 이런 구조로 한번 일단 처음에 정보를 많이 주는 글을 많이 써 보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함정을 만드시라는 거, 6가지. 네, 그럼 아마 조금 더 블로그에서 글을 보는 사람들이 액션을 좀 칠 것 같아요. 그리고 블로그 하는 이유가 나한테 전화 줘 그거잖아요. 그죠? 액션이 없는 블로그는 의미가 없습니다. 톡톡을 하든 뭐 전화를 하든 문자를 주든 나한테 문의가 와야 돼요. 그 함정을 여기다가 한번 만들어 보자.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이버가 어떤 알고리즘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네이버의 정책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네. 지금 네이버 알고리즘이 C랭크라는 거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게 뭔가 좀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네이버가 어떤 변천사가 있었는지 그걸 아시게 되면은 블로그가 이렇게 변해왔구나라고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이버의 검색 로직은 그냥 무조건 노출되는 게 아니라 3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일단 그 수백만 명이 쓴 글들을 네이버 프로그램이
그 네이버를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름을 예띠라 그럽니다. 예띠 프로그램이 수많은 정보들을 다 수집하겠죠. 1단계입니다. 실시간으로 다 수집을 해서 이거를 이제 골라내는 작업을 해요. 그걸 우리가 색인 작업이라 그럽니다. 뭘 골라내느냐? 이 유저가 썼던 키워드를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내용과 비교한 다음에 이 사람이 이런 키워드를 쓴 이유가 본문 내용에 잘 녹아들어 있는지를 파악을 해요. 그걸 색인이라 그러는데 여기에서 점수를 많이 받는 블로그와 점수를 조금 준 블로그를 순위를 매겨버려요. 아예 그 네이버 로직에 의해서, 시랭크에 의해서. 그런 다음에 순위를 매긴 글이 일반 유저들한테 보이는 겁니다. 즉 사람이 만들어 놓은 예띠 프로그램 그 안에 있는 C랭크라는 거에 의해서 순위가 결정이 되는 거를 C랭크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로직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보 수집, 색인 작업, 그리고 검색 순위까지 이런 세 가지에 의해서 순위가 매겨지고 있고 이거를 결정하는 게 이제 C랭크라고 그러는데 이 네이버 알고리즘도 크게 세 가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만든 프로그램이 리브라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리브라? 며칠 들어봤어. 아, 처음 들어서요. 이거 이제 어뷰징 방지, 즉 블로거들이 어떤 편법을 써서 상위 노출을 이끄는 어그로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프로그램을 리브라라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준다 그러면 제가 처음 배울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제목을 뭐 30자에서 36자를 써라. 그리고 대표 키워드가 앞에 집어넣어라. 본문에 글을 쓸 때 총 글자 수를 3000자 이상으로 하고 사진을 14장 이상 집어넣고 사진 사이사이에 글을 집어넣는데 글 제일 처음 문장에 대표 키워드를 앞에다 집어넣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중간에 집어넣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마지막에 대표 키워드를 집어넣어. 그래서 한 포스팅 내에 대표 키워드가 14개에서 18개 사이가 되고 동영상을 집어넣으면 이거는 무조건 상위 노출이 돼. 그런 게 있었습니다. 실제 그게 통일됐었어요. 그런 알고리즘이. 그래서 많은 대행사들이 그거를 파악한 다음에 블로그 장사를 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블로그를 잘 키워서 블로그를 파는 거죠. 비싼 값으로 병원에 팔고 또 성형외과에 팔고 변호사한테 팔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블로그 하나의 가격이 막 500만 원, 1000만 원 되는 경우 되게 허다했습니다. 또 하나 만약에 대표 키워드가 대구 에어컨 청소라 그러면 그 키워드를 사람들이 안 보이게 그 폰트 색깔을 흰색으로 하는 겁니다. 흰색으로 하고 폰트 숫자를 7급으로 제일 작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붙여 넣는 거죠. 사이사이에다가. 이 말 들어보셨죠? 예. 예. 근데 이게 고객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네이버 프로그램은 알죠. 아까 보여드렸던 HTML에 폰트 컬러가 나옵니다. 그 폰트 컬러 화이트로 보일 거예요. 네이버 알고 있는데 이런 무식한 사람이 그런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해서 내가 상에 떴다. 그거를 뭐 히든 키워드라는 말을 만들어내서 이걸 팔았습니다. 일부 대행사들이. 그래서 되게 많은 업체들이 당했어요. 이 사람들한테, 대행사들한테. 지금 저품질 블로그, 순위가 왜 떨어졌죠? 대표님? 물어보면은 네이버 로직에 바뀌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팔아먹는 거예요, 블로그를. 지금도 그런 데가 있는, 사기당하는 업체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방지한 프로그램이 리브라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이제 진화가 되는 겁니다. 네이버 프로그래머들에 의해서. 두 번째 알고리즘을 소나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소나라는 거는 해양에 있는 수중 탐지기라 그래요. 우리 왜 깊은 심해에 있는 물체를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소나라 그러는데 이게 네이버가 적용한 겁니다. 즉 원본 우대. 예를 들어서 이 글에 대해서 내가 제일
처음 써서 순위가 1등이었는데 누군가가 내 거를 참조해서 더 좋게 만들어서 걔가 나를 밀어냈어. 1등이야. 근데 글을 보니까 저 글은 내 글이야. 해서 이걸 네이버한테 항의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의 글은 내 거를 따라한 글이다. 근데 나보다 조금 더 덧붙여서 나를 앞질렀다. 그래서 내 걸 우대해줘라. 그런 원본 우대 정책을 소나라는 겁니다. 즉 소날은 그 자체를 판단하는 기준을 소나가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시랭크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전문 분야의 글을 우대해준다라는 것을 시랭크라 그럽니다.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파워링크들, 인플루언서들, 그런 사람들의 글을 우대해주는 게 시랭크에 유리한 구조가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지금은 특정 주제의 글을 오래 쓴 사람의 글과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인플루언서는 아니더라도 좋은 글을 많이 발행하는 사람들의 글을 우대해주는 알고리즘을 C랭크라고 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파고 들어가 볼게요. C랭크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쓴 글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지, 즉 검색 순위가 뒤에 있다 그러더라도 뭔가에 의해서 그걸 찾아가서 보는 글인지를 파악하는 거. 또 내가 쓴 글이 얼마나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즉 어떻게 많이 공유가 되고 있는지, 스크랩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네 가지를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정 주제에 대한 글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내가 쓴 글들이 네이버의 그 수많은 데이터 안에 있는 글들인지, 그런 글들이 특이한 글들인지를 파악하는 알고리즘을 C랭크라고 합니다. 그냥 볼 때는 쉬워요. 예, 근데 이게 어렵다는 얘기죠. 포인트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쓰는 글의 퀄리티가 좋은지 안 좋은지, 또 내가 이 블로그의 글을 얼마나 운영했는지, 즉 C랭크에는요, 운영 기간이 존재합니다. 운영 기간. 그래서 아까 그 예를 들었던 그분의 경우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C랭크를 판단하는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블로그 문서의 제목이나 이미지 링크들이 뭐 잘 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C랭크가 매겨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블로그 운영할 때 네이버가 알려주는 로드맵이 존재합니다. 두 가지가 나눠져요. 하나는 나에 대한 인지도, 하나는 내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요. 인지도라는 거는 사람마다 그 글 쓰는 패턴이 보여요. 네이버가 그건 알고 있겠죠. 이 사람은 이런 패턴의 글을 쓰고 있다. 즉 문서의 수는 보통 이 사람이 한 달에 몇 번 정도를 쓰는 것 같다. 또 하나의 글을 쓰는데 길이가 얼마 정도 되는 것 같다. 또 이 사람은 작성 주기가 매일 쓰는 사람인지, 이틀에 한 번 정도 쓰는 글인지를 파악을 해요. 그거를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활동 패턴이 또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소통 개념이겠죠. 다른 블로그를 방문은 하고 있는지, 그 방문한 횟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이웃들을 사귄 다음에 뭐 댓글 같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 활동 패턴도 점수가 부여가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내 글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즉 얼마나 이 사람의 글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검색되고 있는지, 검색된 후에 얼마나 클릭을 하고 있는지, 클릭했을 때 30초를 보고 이탈을 하는지, 1분을 보고 나가는지, 이런 세 가지의 활동 패턴을 알고 있는 것을 저자의 인지도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전문성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문서를 쓰고 있는데
주제 분류가 얼마나 깊이 있게 글을 쓰고 있는지, 그 사람이 그 전문 분야의 글을 씀으로 인해서 그 글의 점수를 많이 받고 있는지, 이거를 전문성이라고 합니다. 이 하이 퀄리티가 됐을 때 나에 대한 DB가 쌓여서 나를 전문가로 인정해 주는 거, 그거를 C랭크에 의해서 점수가 매겨지는 경우입니다. 일단 저자의 글 쓰는 패턴이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블로그 운영하는 사람들은 글을 잘 써야 돼요. 예, 블로그는 그 아까 기록에 의해 점수가 크다 그랬잖아요. 일단 좋은 글을 자주 쓰는 걸 좋아합니다. 자주 글을 써야 새로운 유저들이 들어오거든요. 네이버도 많이 사람들이 들어와야 장사가 되는 구조입니다. 광고가 많이 달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문서의 수, 문서의 길이, 작성 주기가 주요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조만 해보세요. 절대적인 건 아닌데, 근데 어느 정도 맞더라고요. 2015년 경우입니다. 지금은 데이터 나온 게 없는데, 그냥 잘 쓰는 사람들에 의해서 쓰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2,000자 이상 정도의 글이 지금은 통용되고 있고요. 이미지 같은 거, 즉 사진 같은 거 중요한 업체들은 글자 수가 이 정도 내외, 이미지가 이 정도 개수, 이미지나 글자 수가 이 정도, 그리고 정보 주는 것들 혹은 뭐 이미지 정보 중요한 것들, 이 정도의 글을 썼을 때 상위 뜨더라는 걸 했는데 그게 2005년식입니다. 지금은 조금 바뀌었겠죠. C랭크에 적용됐을 때 예시입니다. 같은 김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위에 뜨더라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이버가. 어떤 경우냐? 시의성에 따른 거예요. 아, 김장이라 그러면, 그리고 김치라 그러면 언론에서 어떤 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들인가? 이 사람이 김치에 대한 것들을 자기가 체험한 글이 있는가? 이걸 따져주는 거를 시의성이라 그래요. 즉, 시의성,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 같은 것들, 그런 걸 썼을 때 1등이 되더라. 또 내가 직접 김치를 담근 글을 썼더니 1등이 되더라. 즉, 체험한 글을 우대해 주는 거가 C랭크가 되게 중요시 여기더라 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최신성이겠죠. 최신성을 나의 비법, 경험담. 그래서 이런 글들이 상에 뜨는 것들이고요. 나의 체험담 공개한 거, 그리고 이거는 지금 내가 시장 가서 겪었던 데 체험담이잖아요. 이런 글들도 상에 뜨는 겁니다. 즉 실시간에 가까운 글들이 또 우대를 해주는 거를 C랭크라고 합니다. 실시간, 시의성, 그리고 체험한 것들. 요거 한번 봐볼게요. 이쪽에 있는 글과 이쪽에 있는 글인데 이건 적용 전에 상위에 뜬 글들. 이건 적용 후에 상위의 글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뭐가 다른 거가 있는지. 그 오른쪽에 게 적용 후라고요. 예, 적용 뒤에 상위 노출, 적용 전에 상위 노출. 같은 키워드, 상은 다이어트 같은 키워드입니다. 이것도 저희 수업 시간 배운 얘기입니다, 어저께. 그 이제 지금 적용 전에 거는 지금 키워드를 먼저 놓고 예, 들어갔고, 그러니까 지금 내용에서도 키워드를 먼저 집어넣었는데 지금 적용 요 부분 후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적용 후에 거는 일단 타이틀에는 들어가 있지만 내용에서는 그거는 일단 먼저 보이진 않네요. 그러니까. 잘 보셨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패턴이 보였었죠. 지금 패턴은 무시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본문에 안 잡아주잖아요, 그렇죠? 예. 관련된 글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 더 있어요. 차이점이. 그리고 사진 사진. 개수 지금 옆에 거 적용된 거는 11개 뜨는 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개수요? 개수는 의미가 없고요. 이거 원래 의미가 없었겠어요, 사진 개수는. 이거 보시면은요, 땡땡땡 한의원,
여성 종문 땡땡 한의원, 땡땡땡 피트니스, 땡땡땡 출산 상담센터, 산후 다이어트를 운영하는 업체의 블로그에 글이 우선됐어요. 이거를 체험한 사람의 글이 우선됐어요. 즉 뭐냐면은요, 업체가 아니란 얘기. 업체라 그러더라도 이거를 한 사람이 얘기를 쓴 거죠. 즉 한의원의 일방적 홍보 글이 그나마 됐었었는데 지금은 산후 다이어트 검색자, 그러니까 체험한 사람의 글들이 먼저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체험한 사람의 사례 이야기. 그건 사례 이야기가 아니라 내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한 글이었고, 체험한 사람의 체험담을 써준 거잖아요. 이게, 즉, 그래서 내가 직접 쓴 글보다 내가 판매한 서비스를 체험한 사람의 글의 경험담이 또 우선시 되는 거예요. 고객의 입장에서 느꼈던 글들 같은 것들을. 이게 C랭크 적용 후에 적용이 더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C랭크가 뭐냐? 세 가지가 합해진 겁니다. 맥락, 컨텍스트, 내용, 컨텐츠, 연결된 거, 체인이라 그러죠. 이 C를 따서 한 게 크리에이터. 이게 C랭크에 대한 사례입니다. 즉 출처의 신뢰도, 인기도, 이거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누가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가, 이거를 찾아내는 게 C랭크라 그럽니다. 크리에이터. 그래서 나에 대한 독창적인 경험담을 써주는 거, 나의 생각을 좋은 글로 풀어내주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거를 체험해서 자기의 느낌을 써준 글을 우대해 주는 거를 C랭크라 그럽니다. 글 쓰는 패턴입니다. 예. 내 블로그에서 다루는 주제를 결정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표를 참조해서 쓰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모든 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참고 자료로, 아까 이게 뭐냐면은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글 쓰는 패턴, 이것도 그 말씀드렸던 내용들의 얘기입니다. 또 블로그의 글 작성 주기에 대해서는 네이버 정확하게 규정짓지는 않아요. 근데 그 글 쓴 사람들의 글을 보니까 일주일에 2-3개 정도의 글을 잘 쓰는 글들이 뜨더라, 앞에. 이게 통계적으로 보이는 것들이고요. 잘 쓰는 글들을 2-3개가 아니라 3-4개면 더 좋다는 얘기죠. 다만 이런 또 카드로가 있어요. 매일 글을 써야 그 글이 추적화돼서 빨리 상에 뜬다. 그건 카더라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매일 쓰는데 주제와 관련 없는 글을 쓰게 되면 오히려 C랭크 점수를 깎아먹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라는 건 그 글 안에서 주제와 상관없는 그냥 개수 채우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예. 그러면 일상 얘기면 일상 얘기 카테고리에서 일상 얘기를 쓰는 건 상관이 없는 상관없는 거고. 거죠. 근데 내가 쓰는 글들이 이런 홈케어에 대한 얘기의 전문가인데 오히려 일상 글들이 더 많아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제 저는 그냥 제가 캠핑을 좋아해서 써도 돼요, 그런 캠핑, 것들은. 예, 그런 거 그냥 이제 한 번씩 가면 한 달에 한 번, 상관없습니다. 뭐 2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가면 쓰거든요, 그거를. 예, 그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더 디테일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캠핑을 가더라도 캠핑 안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섞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펠 같은 거를 청소한다 그러면 청소할 때도 뭐 어떤 거 쓰면 더 잘 닦이더라라는 그런 걸 써주면 더 좋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개수 채우기는 되게 위험하다는 거, 점수가 깎인다는 거니까. 그리고 나에 대한 활동 패턴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블로그를 방문을 자주 하셔서 댓글과 공감을 해 주시고요. 소통에 대한 점수를 많이 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다 C랭크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체험단 선정하실 때 방문자는 무시하세요. 방문자 무시하시고 그 포스팅마다 댓글이 많이 달린 글들이 있습니다. 그런 네. 사람을 써서야 돼요. 방문자. 그러니까 하루에 10,000명 들어오는데 댓글이 별로 없는 글보다는요. 하루에 1,000명이 들어오는데 쓰는 글만 댓글 달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골라주셔야 돼요. 그러면 왜 그 댓글이랑 왜 공감하는 거 있잖아요. 하트 눌러주는 거. 예, 예. 그것도 많으면 가중치가 있는 거죠. 동일한 점수라 그러면. 예, 동일한 점수일 경우에 그렇을 건 내가 모르죠. 네이버가 알고 있죠. 예. 그리고 요거 제가 혹시 까먹을지 모르니까 요 교환 끝나기 전에 전 말씀해 주세요. 아까 그 모바일에서 공감 누르는 거, 하트 누르는 거. 그거 좀 해달라 그러세요. 좀 이따가. 요 아, 끝나고. 그거 설정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감 허용하는 거요? 아니. 플레이스에서 공감 눌러주는 거. 아, 예, 예. 네.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잊지 마시고 끝나기 전에. 예, 예. 이것도 이제 그거죠. 활동 패턴이죠. 검색된 내 포스팅 수, 검색 후에 클릭 수, 클릭한 후에 체류 시간. 이것도 가산점이 줍니다. 이 부분은 어떤 키워드를 사용해서 고객을 유입시켰는지, 그렇게 유입된 고객이 내 블로그에 와서 얼마나 글을 보고 들어왔는지, 이 부분은 어제 말씀드렸던 시리즈물에 있다 그러면 링크를 활용하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 번 보고 나가게 하지 마시고 2번, 3번의 글을 볼 수 있도록 이 링크를 달아주리라는 거. 네. 달아줄 때 제일 좋은 거는 키워드에다 달아주라는 거. 그 사람들이 댓글을 많이 썼는지 또 스크랩 많이 했는지 측정을 하는 겁니다. 즉 정리하자 그러면 내가 쓴 글이 얼마나 좋은 글인지를 측정하는 것을 활동 패턴에 의해서 판단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우리가 글 쓸 때 주제 정하는 부분이고요. 주제는 꼭 정하셔야 됩니다. 예. 카테고리가 주제한 게 아니라 그 쓸 때 주제 있잖아요. 주제를 꼭 그거는 정하셔야 돼요. 글을 쓸 때마다 그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캠핑이라는 저희가 얘기는 하는 거는 상품 리뷰로 가야 되나요? 어떤 거요? 지금 제가 하는 품목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에어컨 청소다 그러면 그거는 상품 리뷰로 가야 되나요? 비즈니스죠, 아니면 비즈니스. 비즈니스로 가야 예. 되는 거? 캠핑 가신 거는 뭐 여행이라든가 뭐 취미 같은 예, 예. 거겠죠. 취미가 되겠네요. 뭐 일상이라든가. 그래서 뭐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이 비즈니스로 많이 보는구나. 그렇죠. 아무튼 업체 블록은 다 비즈니스입니다, 거의 다. 근데 음, 제가 그 쇼핑몰 할 때 쓴 블로그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예. 건강의학 쪽이고요. 만약에 대표님이 차에 대한 지식이 있어. 그럼 자동차겠죠. 이렇게 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쓸 때마다 체크하시면 돼요, 주제를. 주제에 어긋나는 글이 되면 안 돼요. 만약에 주제가 비즈니스인데 이 주제 안에다가 뭐 이걸 했어. 그럼 안 된다는 얘기죠. 아까 실행카 그랬죠. 실행카라는 게 특정 주제를 가지고서 오랫동안 쓴 사람의 글을 우대해 주는 거를 실행크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 그러면 처음 지집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무리 글을 잘 써도 상위에 안 뜨냐? 불만이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거를 좀 해소해 준 게 다이아 로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C랭크는 이겁니다. 이 블로그의 주제들이 지속적으로 축적이 된다 그러면 이 블로그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많은 글을 썼구나.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 전문성 점수를 많이 받는 겁니다. 즉 특정 주제에 부합한 키워드들을 활용해서 방문자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오랫동안 작성하는 글을 네이버가 인지를 한다겠죠. 그래서 방문자가 좋아한다는 콘텐츠라는 거는 체류 시간이 길고 공유가 일어나고 재방문 비율이 높은 글을 말하는 겁니다. 즉 전문적인 글, 이게 C랭크의 점수를 많이 받는 글입니다. C랭크는 이런 거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오랫동안 쓰지 않다 그러더라도 글 하나하나의 글이 좋으면은 점수를 높게 받아서 상위에 뜨는 구조가 다이아 로직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글 자체만을 판단하는 기준을 다이아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글 수가 많지도 않고 오래 하지도 않았는데 상위에 뜨는 글들이 있어요. 예. 왜 그러느냐? 다이아 로직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다이아라는 거는 뭐 딥 인텐트 어널리시스라는 약자인데 글이 담고 있는 내용을 분석을 해요. 정밀하게. 아까 소나 보여드렸죠. 소나 알고리즘. 그래서 이 글이 어떤 정보, 어떤 의견, 어떤 경험을 담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줘요. 글감 안에서. 근데 쓰는 글 안에 있는 키워드나 표현들이 있어요. 그 표현들을 네이버에는 많은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글 보러 들어오러. 그런 사람들의 DB가 많이 쌓였겠죠. 이거를 토대로 해서 사용자가 사용하는 문서를 잘 살펴보면 사용자들은 이런 표현, 이런 패턴을 굉장히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이버가. 즉 검색자들이 좋아하는 표현, 패턴까지도 파악이 가능해요. 그 안에는 어떤 뭐 신조어가 있다거나 이제 많이 쓰고 있는 유행어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특정 단어를 다르게 표현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파악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이 유리한 C랭크뿐만이 아니라 좋은 글이라 그러면 다이아 점수가 높게 받아서 상위에 뜰 수 있는 경우가 다이아 로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알고리즘이 두 가지 기술을 강화했습니다. 블로그 문서가 포함하고 있는 정보를 탐색하고 이해하는 다이아 로직. 또 하나는 전문성의 글을 인정해주는 C랭크에 의해서 지금은 순위가 매겨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얘는 나보다 글이 적은데 나보다 앞에 있어. 오랫동안 운영하지 않았는데 나보다 앞에 있어. 그럼 글 안에 이런 내용 때문에 네이버가 앞으로 올려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혹시 불만이 있다 그러더라도 이거 때문에 그렇구나. 넘어가야죠.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을인데 네이버 갑이고. 어차피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100%라는 거 없잖아요. 그런 허점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를 감수하셔야 됩니다. 정리 좀 해드릴게요. C랭크. 글의 구조가 탄탄해야 돼요. 그 기승전결 구조를 만들어주면 좋고요. 사진글 동영상, 지도 넣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업체 위치 알려주는 거. 또 링크는 특정한 하나의 URL 걸지 마시고 다양하게 걸어주라는 거. 다양한 곳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 전문적인 분야를 파일 정도 쓰시고 일상 이야기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뭐 캠핑 이야기, 뭐 영화 이야기라든가 먹은 이야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일상이 많아지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느 사람이 이래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SNS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그런 마케팅에 대한 글보다 맛집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강의에 의해서 구매가 거의 안 일어날 겁니다. 글의 주제가 맛집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일상 포스팅이 많아지면 점수가 떨어져요. 네이버가 판단할 때. 그럼 C랭크가 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독자들이 들어와서 오래 볼 수 있도록 또 재방문할 수 있도록 체류 시간을 올려줘야 돼요. 다양한 정보를 올려가지고요. 본문의 대표 키워드를 가급적 많이 넣지 마세요. 저희가 권유하는 건 5회 이내. 그 대표 키워드를 도와주는 소재를 많이 쓰라는 얘기죠. 꽃이 아니라 화분, 뭐 땅, 온도 이런 것들을. 그리고 사진이 해상도 좋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머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진을 찍으시라는 거. 자신이 체험한 다양한 내용을 정보와 함께 집어넣으시라는 거. 또 직접 제작한 UGC, 내가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든 걸 말하는 겁니다. 컨텐츠를.
가장 좀 높게 나와요. 내가 찍은 영상, 내가 찍은 사진 이런 것들. 소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랭크는 이겁니다. 한 가지 주제의 전문적인 글을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게 답이라는 얘기입니다. 대표님의 글도 이 주제에 대해서 오래 쓰잖아요. 좋은 글들을. 그럼 어떤 걸 쓰더라도 그 키워드에 대해서는 상에 뜰 겁니다. 계속해서. 나중에는 지역을 안 써도 상에 뜰 겁니다. 대표 네. 키워드만 써도요. 이게 C랭크의 핵심 정리고요. 다이애로직은 한 가지 주제의 전문적인 글을 지속적으로 기간이 빠져도 돼요. 다이아는. 그냥 글만 쓰면 되는 겁니다. 좋은 글.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썼던 글들이 저 뒤에 페이지에 있어. 글은 참 좋은데 그동안의 그런 글들은 네이버 프로그램이 발견을 못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좋은 글인데 오래되는데 불구하고 상위 안 떠. 근데 최근에 2년 전에 쓴 글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상위 노출이. 왜 그러느냐? 다이아로직이 적용돼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글들이 앞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되게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쓴 글인데 1등에 뜬 글들이 되게 자주 보여요. 그거는 다이아로직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이아로직은 글 자체만에 의한 점수라는 거. 그래서 다이아는 그러면 이제 그 파워블로거들이 써준 글이 안 떨어지는 게 몇 달에도 안 떨어지는 다이아로직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저거 C랭크에 의해서. 아, C랭크라고요? 예. 근데 그 파워블로거들이 그러니까 한 가지 특정 주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글을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이제 상위 노출 조건으로 써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보다는 리빙 블로거는 리빙일 경우 전문적인 블로거잖아요. 네. 리빙 카테고리 이 사람들이 상이 뜨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품목을 리빙블로 그 카테고리로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생활이니까. 네, 리빙 블로거죠. 어제 보니까 다 리빙이더라고요. 리빙 인플루언서들. 청소만 전문 돼 있는 블로그는 없어요. 청소도 리빙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니까. 근데 거의 다가 리빙에 들어갈 겁니다. 예. 뭐 특정 주제 빼고는. 여행은 여행 블로그가 따로 있겠죠. IT는 IT. IT들이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블로거들이. 뭐 신제품 IT 기기 나오면은 다 먼저 하니까. 채용이. 네. 네. 이렇게 C랭크와 다이아로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키워드 링크 거는 거 한번 뭐 예시라든지 한번 좀 보여주실 제가 수 한번 있어요? 해볼까요? 얘를 선택을 해서 예. 링크를 예를 거라는 거죠. 예를. 음, 그럼 창이 뜨잖아요. 예, 만약에 이거라 그러면 예.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체크하시면은 볼드하게 좀 키워볼게요. 급수를. 얘 누르면 어디로 가요? 이 간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면 그렇게 이게 링크 걸린 거를 고객이 그 보는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알아요? 다 거의 웬만한 사람들은. 그럼 그거 클릭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네. 요거보다는 키워드에 바로 걸어주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링크 걸린 것들은 좀 포인트를 좀 두껍게 하시고 한번 키워주세요.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다른 연관되는 블로그 URL을 이렇게 링크를 걸라고 하신 거죠. 이렇게 이거와 키워드. 관련된 걸 해야죠. 반드시. 예, 예. 내가 쓴 블로그에 글이 이 안에 있다 그러면 이게 그 블로그 주소가 걸면 되는 게 있죠. 알겠습니다. 예. 만 제가 한다 그러면 뭐 초급자 블로그 교육은 이쪽으로, 블로그는 이 강좌로, 또 뭐 중급자 블로그 교육은 이 강좌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기다 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 아까 그 소제목 같은 것도 이게 본문이라 그러면 이게 소제목으로 하신 다음에 얘를 본문에서 얘를 바꿔주라는 얘기죠. 이렇게 눈에 딱 뜰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그럼 사람이 여기서 머문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아까 그거 좀 보여드릴게요. 플레이스 공감 허용이요. 공감하는 거 생각이 났으니까 제 스마트폰으로 PC는 그 공감이 안 눌러지고 메뉴가 없고요. 네이버에 들어오시면 만약에 에어컨 청소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를 부탁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예. 네이버에 들어가서 이렇게 치고 들어가. 그런 다음에 우리께 여기 뷰에 여기에 있잖아요. 플레이스에 네. 여기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요점 3개로 들어가셔야 돼요. 네. 요점 3개 누르시면은 여기 지도가 나오죠. 네. 여기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하트가 나옵니다. 여기. 아까 플레이스는 하트가 없어요. 그전에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여기에서 내 거를 찾아가세요. 이 이건가요? 위에 거, 엣지 클린 위에 거요. 요거요. 네. 하트가 있잖아요. 네. 지금 빈 공간 하트잖아요. 아무도 안 눌렀어요. 하트를요. 네. 하트 누르면 이렇게 채워줘. 이건데 로그인 된 사람만 하트가 돼요. 클릭하시면 1인 1인 하트. 이거죠? 빈 게 있는데 네. 하트 누르면 이렇게 빡 바뀌어요. 2로. 한 번 더 누르면 하트가 없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 사람당 한 번씩밖에 안 돼요. 한 번 더 누르면 없어지니까. 그래서 뭐 고객이든 지인이든 네이버 들어가서 대구, 그러니까 원하시는 키워드 치고 들어가서 우리께 네. 몇 페이지, 우리께 요 점 3개 눌러서 몇 줄에 있다. 거기 하트 좀 눌러주라. 라고 네. 하시면 되고, 더 좋은 거는요. 얘를 클릭을 해서 좀 보라 그러세요. 하트 누르고 들어가서 예, 좀 보라고요. 보라 그러세요. 지인분이라 그러면. 좀 머문 다음에 눌러주라 그래요. 근데 머물 때도 1분 이상 머물러줘야 돼요. 치료 시간이. 그럼 동일 조건이라 그러면 하트가 많은 게 점수 더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행사도 있습니다. 하트 눌러주는데 얼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네이버 플레이스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예, 예. 동일한 조건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죠. 그 조건이 뭔지. 질문 좀 있으세요? 오늘 뭐 블로그 배우셨는데. 아니면 뭐 질문보다는 지금 말씀해 주신 걸 적용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마 그 몰랐던 부분도 되게 많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블로그 하실 때 제가 그 신경 쓰는 거 뭐냐면요. 네이버가 뭘 원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이것만 잘 구분할 줄 아시면 돼요. 그리고 그 정보가, 그 단어가 참인지 거짓인지, 그걸 판단할 줄 아시면 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로직이 바뀐다 그래서 그 네이버의 원리는 안 바뀝니다.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 비판인지 비난인지, 기본은 안 바뀌니까. 네, 근데 그 로직이 거의 95% 이상 안 바뀐다 하셨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상위 노출이 되는, 만약에 이제 쓰는 글들이 계속 상위 노출이 잘 된다 하면, 뭐 로직이 바뀐다 해서 큰 영향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 자체가 훌륭하다 그러면. 그리고 네이버가 가끔씩 업데이트 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 뭐가 되냐면은 금치거라는 거, 그러니까 금지된 단어가 추가될 때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미지에 대한 변화도 가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거를 파악할 줄 아셔야 돼요. 검색조차 안 돼. 판단할 수 있도록 공부 좀 분석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제 잘 되던 게 안 되고 뭔가 다른 게 이제 상위 노출이 된다면 그 블로그를 파악하는 게 더 낫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왜 떨어졌는지 그 글을 좀 보시고 어떤 사진이 있는지 또 글 안에 이제 뭐가 있는지 없는지 이 네이버가 그 완벽하게 100%를 맞춰서 상위 노출 시켜주는 게 아니거든요. 허점이 있거든요,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그거는 뭐 운에 맡겨야 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그렇게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인스타그램